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은 금리 인상 리스크만큼이나 주목을 받는 게 미중 간의 정치적 갈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도 하죠.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끊이질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 연초 이후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주식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배경으로 지금 미중 간의 그 지정학적 갈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갈등 혹은 뭐 지정학적 갈등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그 영향권에 있는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뿐만은 사실 아닙니다. 다른 뭐 반도체 제조업체들, 특히 이제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잠재적인 이제 피해, 선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올해 지금 가장 큰 투자 화두가 이제 AI입니다.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그 현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 기초 자원이라고 할까요? 기초 자원 같은 경우는 결국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AMD라든지 그 여러 가지 이제 AI 모델 학습을 위한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만드는 칩셋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칩셋 없이는 사실 그 개발했던 모델의 지속적인 고도화도 사실 불가능하고 고객사들이 원했을 때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AI 모델의 학습 자체도 사실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 우려에선 벗어나 있지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이제 그 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레이스에서 조금은 이제 지금 미국이 견제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이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갈등을 인공지능 관련한 이제 말씀드린 기초자원 칩셋들의 수출을 막는 대중국 수출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지금 추가적인 지금 제재 역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약간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으로의 이 칩셋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까? 사실 중국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진 않거든요. 네, 지금 뭐 모든 칩셋 종류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과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미 현재도 사실 어느 정도 규제는 있었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존에 있었던 규제 이상으로 지금 추가적인 이제 규제를 하려고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일각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르면 7월 초부터 추가적으로 이제 AI 모델 개발 학습 관련한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막겠다라는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라든지 아니면 인텔과 같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칩셋 메이커들을 보면 대중국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2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AI 관련 종목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들, 칩셋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 랠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가 보면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새로 출시된 AI 학습 모델인 A800이라는 이제 하드웨어 칩셋이 있는데 이 대중국 판매에 대해서 규제를 걸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졌고 특히 인공지능 업체 혹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새로운 칩셋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성능이 그 인공지능 회사들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이 올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도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도 타격이 올 가능성은 무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엔비디아 측에서는 해당 규제가 실제로 드러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실적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논평을 하고 있지만 올해 한 180% 가까이 상승한 엔비디아의 주식의 고평가 논란에는 한번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의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향후 변수가 될 거란 얘긴데요. 홍콩 현지에 계신 만큼 생생한 얘기들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현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사실 어제 그 홍콩의 대형 금융기관들하고 같이 오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현지에서도 사실 현재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대만과 중국 사이 양안 갈등을 포함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 갈등이 현재 지금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이 사실 오고 가긴 했지만 주요한 내용을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그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미중 간의 갈등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 복잡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그 홍콩 현지의 이제 기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느 누구도 사실 이제 전쟁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배경에 깔려 있고요. 사실 심지어는 현지 대만 분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만의 개념으로 봤을 때 대선이 지금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대만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과의 갈등이 더 늘어나는 것을 사실 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 사실 여기서 상황이 더 많이 악화된다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루즈루즈 시나리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현재에서는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번 덧붙이고 싶은 건 정치라는 것이 사실 워낙 항상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홍콩 현지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라고 하면 중국의 정책들은 대응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리액티브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국에서도 사실 이제 현재 관계를 그 더 안 좋게 혹은 악화시킬 그런 유인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박 수준에 따라서 그 압박 수준이 임계치에 도달한다. 영어로 뭐 레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임계치에 도달할 것이냐 혹은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느냐 혹은 현상 유지를 하느냐로 이제 구분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임계치를 홍콩 현지에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 대만의 독립 관련한 이벤트를 미국이 그 정식으로 지지하느냐 혹은 지지하지 않느냐가 현재 중국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 자체가 홍콩 그리고 중국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정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사실 금융시장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홍콩과 중국이 하반기엔 좀 나아질 수 있다, 금융시장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그 현재 이제 그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됩니다. 보통 한 12배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에서 거래가 됐던 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 한 25% 가까이 할인돼서 거래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배에 가까운 것과 비교를 하면 현재 이제 홍콩 중국 시장은 한 절반 정도밖에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이슈들로 중국 그리고 홍콩 시장에 대해서 외면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조금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기대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5%로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현재 상반기까지 한 성장률이 한 4.5%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하면 하반기에는 5.5%를 달성을 해야 평균 5%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봤을 때 중국이 전망치를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사용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비추어 보자면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떤 식의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라고 보면 지금 연초부터 이어지는 게 뭐 그 통화 정책 상으로 지금 이제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더 핀포인트 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후방 효과 혹은 낙수 효과가 충분한 이제 제조 위주로 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현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전기차 업종에 대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중국 내 여행 업종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가 이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예전보다 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현재까지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내수 혹은 국내 경기에 대한 그 소비 심리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그 관광 관련한 이제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중국 정부의 그 시장 부양 개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홍콩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재 중국 그리고 홍콩 시장을 싸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우려들을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같이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